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회 카이아 에듀 총용 모형 3종 패키지 2의 주제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사업가 취업 허브실의 이황이라고 합니다. 예, 총용 고용 3종 패키지는 2019년부터 우리 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셔서 오늘 주로 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들도 풀어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먼저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관이라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많이 질문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소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출연금으로 시행되는 R&D 과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밑에 보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이거는 주요 내용이 출연금 5억 원당 한 명을 의무 채용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R&D 매칭 비용 중 현금 비중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1번에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 채용 시에 해당 인건비 X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그 감면된 현금만큼을 현물 부담으로 제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예 현금 부담을 아예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현물 부담으로 돌린다는 그런 제도이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술료 등 감면 연계 청년 고용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 과제가 모두 종료된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료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청년을 신규 고용했을 때는 그 기술료 납부 시기를 좀 뒤로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원래 과기부에서는 납부 시기 유예와 더불어 그 기술료 감면까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납부 금액 감면 부분은 없고요. 납부 시기를 유예해 드리는 그런 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3종 패키지 중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번하고 3번은 의무사항은 아니시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은 오늘 교육 내용에서는 제외하고 1번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은 밑에 표 위에 저희가 써드렸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고 연구 과제 기간 동안 연구비,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표를 예를 보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각각 5억 원, 5억 원, 5억 원이어서 합계가 15억 원이면 청년은 3명을 채용하셔야 되고요. 이 3명 채용하신 청년은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즉 1년, 2년, 3년 차까지 인건비 계상률을 100%를 유지하면서 채용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 예외적인 사항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인력은 청년이고요. 청년의 정의는 만 18세에서 34세입니다. 다만 군 복무 시에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추가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 만 39세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 채용하시는 신규 인력의 연령이 37세인데 군 복무 기간이 1년이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일단 청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4세에 군 복무 1년이면 35세이기 때문에 군 복무 1년이면은 네, 35세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37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채용하시는 인력이 35세인데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35세시면은 33세 플러스 2세로 했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1세이신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39세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는 군복무기간을 2년으로 예시를 드려드렸는데요. 또 군 복무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39세를 넘었기 때문에 39세가 넘으시는 분은 청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용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건 및 계상률 100% 유지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인건 및 계상률은 저희가 작년, 원래 2020년까지는 참여율 100% 유지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2021년 2월에 저희가 혁신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참여율 100%가 인건 및 계상률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건 및 계상률 100%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개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엔 그 과제별로 인건비 계상률 합이 100%가 되면 한 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A와 B가 각각 1번과 2번 과제에 50%, 50%, 20%, 80%씩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셨다고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A와 B는 모두 참여율 100%이기 때문에 청년 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1번 과제와 2번 과제에 모두 한 명씩 채용했다고 제출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1번 과제와 2번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쪽에만 채용 인정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연구원 A와 연구원 B 두 명을 채용하셨는데 과제 1번에, 그러니까 과제 2번은 없고요. 과제 1번에 각각 50% 참여하면 이것도 인정이 됩니까? 라는 질의가 있으신데요. 그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건 및 계상률 총합이 100이라는 의미는 그 연구원, 그 인력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는 거지 과제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 만약에 2번 과제가 없고 1번 과제만 있고 연구원 A와 연구원 B가 각각 1번 과제 50% 참여한다고 하시면 이 A와 B는 모두 청년 인력으로 채용하셨다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러 개의 국가 R&D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밑에 표의 예시처럼 1번 과제는 국가 R&D고 2번 과제는 국가 R&D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 R&D라던가 그 기업의 자체 R&D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 의무 고용은 국가 R&D에 대한 사항만 국가 R&D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개의 국가 R&D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국가 R&D가 아닌 다른 R&D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인건 및 계상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채용 인력, 역시 채용 인력에 관한 건인데요. 고용 유지 기간은 1년 이상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년 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고 하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체 인력은 그 퇴사하신 분이 퇴사한 이후 2개월 이내 채용이 원칙입니다만 2개월 이후에도 고용 노력, 예를 들면 채용 공고를 계속 게재하셨다던가 면접을 계속 실시하셨다던가 이거 말고도 고용 노력을 계속 하셨다는 증빙이 있다고 하면 제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A가 3개월을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다음에 연구원 A의 대체로 연구원 B를 채용하셔서 이분이 9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그 A와 B의 근무기간 합이 1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명을 채용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B도 중간에 한 3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셔서 C라는 연구원을 다시 채용하셨다고 하고요. 그 C라는 분이 6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서 A, B, C의 근무기간 합이 12개월 이상이면 이 역시도 한 명으로 채용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근무기간은 말 그대로 채용하신 이후의 근무기간인데요. 간혹가다 이제 질문 주시는 게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좀 뜨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그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은 실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신 기간만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기본 때문에 오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게 있으신데요. 제가 제일 앞에 여기 보시면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한 명을 채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동안 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 계산이 100% 유지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이 기본이니까 자주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A라는 연구원을 채용을 해서 1년 이상 연구에 참여를 시켰는데 1년이 넘었으니 그럼 그 이후에 이 연구원 A를 과제에서 빼도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기본 원칙이 연구 과제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 인원을 과제에 참여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용 유지 기간 1년 이상의 기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질문하시는데 일단 고용 유지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년 미만이면은 일단 청년 고용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용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는 기업에서 그분의 대체 인력을 다시 대체 채용하시고자 원하시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인력이 또 지원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 유지 기간 1년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단 것이고요. 기본은 연구 과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 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연구 참여 연구에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시키시면은 그 역시도 제도에는 위반되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 의무 채용은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구 개시 시점이라는 것은 1차년도 협약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부처별 과제별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비 연계 채용도 가능하다고 제도에는 되어 있고요. 진흥원에서도 이 연구비 연계 채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 연계 채용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단 1차년도에 의무 채용을 시작하시되 정부 출연금 누계가 5억을 초과하는 연도에 추가 채용하십시오라는 게 연구비 연계 채용입니다. 그 밑에 1번 예시표를 보시면 일단 이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비의 총 합이 10억 원이면 원칙적으로는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이 기본이다라는 원칙적인 사항을 적용을 하면 1차년도 협약 시점에 2명을 채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또 이런 어려움도 있으시죠. 어려움도 있으셔가지고 연구비 연계 채용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비 연계 채용은 보시는 것처럼 1차년도에는 5억 원이 되던 안 되던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하시는 겁니다. 1차년도는 무조건 한 명 채용하시고요. 2차년도부터는 정부 출연금 2개가 5억 원을 추가하는 시점에서 채용하시면 되세요.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년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 채용하셔야 되고요. 2차년도에 5억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합이 6억 원이 됐으니까요. 2차년도에 이제 한 명을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3차년도는 채용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까지 의무 채용하셔야 할 2명을 모두 채용하신 건데요. 뒤에 몇 가지 예시가 더 있습니다만 그 예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연구 과제가 끝나는 연차보다 1년 먼저 의무 채용을 모두 하시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1년 전에는 채용이 완료되셔야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분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연차, 예를 들어서 마지막 2022년 12월 31일에 연구가 종료되는데 2022년 12월 9월 달에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인력을 채용하셨다고 하시면 1년 이상 고용을 하셨는지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 관리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비 연계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과제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1년 전에는 그 의무 채용하셔야 되는 분을 모두 채용하시게끔 기본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1차년도, 2차년도 2개년에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는 정부 출연금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차년도까지의 총 누적 정출금이 15억 원이기 때문에 총 3명을 채용하셔야 되는데요. 1차년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하셔야 되고요. 2차년도 넘어왔는데 아직도 4억입니다. 누적 금액이. 그럼 아직 5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 3차년도에 11억 원을 만약에 받으시면은 3차년도에 누적 금액이 15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1차년도에 이미 한 분을 뽑으셨기 때문에 5억이 넘어가는 5억이 초과되는 시점인 3차년도에서는 2명을 더 채용하셔가지고 총 3명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케이스 1인데요. 1차년도에 만약에 6억이고 2차년도에 3억이고 3차년도에 6억이어서 총 15억을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 3명은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3명이 의무 채용하셔야 될 최종 목표 수치인데요. 1차년도는 말씀드린 무조건 한 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하시고 딱 보니까 1차년도에 또 5억이 넘어갔습니다. 5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는 1명 플러스 1명에서 총 2명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2차년도는 아직 5억 원이 더 초과가 안 됐거든요. 10억 원이 돼야 5억 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년도는 안 하셔도 되십니다. 3차년도는 또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차년도에 무조건 한 명을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 역시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이 케이스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 1차년도가 6억, 2차년도가 10억, 3차년도가 6억, 그래서 총 22억이라고 하면은 4명만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요거,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5억 원당 1명이기 때문에 22억 같은 경우는 4.4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수점은 이렇게 버리고요. 이거는 20억 기준으로 4명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26억이다. 5분 채용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22억이기 때문에 총 4명을 채용하시면 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6억인 경우에는 무조건 채용하셔야 되는 1명, 그리고 정부 출연금 무게가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또 1명에서 1차년도에 2명을 채용하시고, 2차년도에는 이제 15억 원이 됐습니다. 이제 15억 원은 16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금이 10억 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5억 원당 1명 나누기 위해서 이쪽에 2차년도에 2명을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에서 총 4명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채용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통상 마지막 연차 1년 전에는 의무 채용을 모두 채용하시게끔 제도가 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시 든 거 보면 여기서도 3차년도 마지막 연차에 채용하시게 되는 거고 세 번째도 마지막 연차에 채용하시게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모순이 있는데 사실 2차년도에 이렇게 적게 받고 3차년도에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으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협약 시에는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협약하실 때는 아직 신규 인력 채용이 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내시면 되시고요.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셨을 때 저희 쪽에 채용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특질 확인서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34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동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됐습니다. 언제 제출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요. 통상적으로 신규 채용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저희 과제 담당자께 주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요 청년 고용 채용 현황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조사하는 것으로 과기부 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또 올해도 몇 차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때 신규 채용에 대한 채용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지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 자격 지출 확인서를 왜 제출해야 되냐,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인데 라는 말씀도 하나 해주시는데요. 이 채용 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이분이 진짜 이 과제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용 확인서를 저희가 제출받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자격 지출 확인서는 이분이 정말로 해당하는 그 기업에 채용돼서 다니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용 확인서하고 건강보험 자격 지출 확인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군 경력 증명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그 자주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기업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2개 이상 기업이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기업마다 청년 채용 의무 할당량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제도상으로 정해진 할당량은 없습니다. 기업 간 협의하에 채용 인원수를 준수해서 채용하시면 되시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과제에 주간 연구기관 1번과 공동 연구기관 2번이 같이 참여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 정부 출연금 금액이 7억 원, 8억 원에서 15억 원이면, 이 부분은 그 합친 금액에 대한 그 청년 인력을 채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15억 기준으로 3명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이 3명을 1번 기업에서 다 하셔도 되시고, 2번 기업에서 다 하셔도 되시고, 1명, 2명, 2명, 1명 이렇게 나누셔도 되십니다. 이것은 기업 간 협의하에 3명만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강제적으로, 제도상으로는 각 기업마다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도 청년 채용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있습니다. 저희 그 진흥원 R&D에 참여하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모두 청년 채용 의무가 있으십니다. 다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기업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철도공사 이런 국가 공기업은 일단 채용 의무는 옵션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대기업도 청년 채용 의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기관도 청년 채용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비영리기관은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채용 의무는 기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채용 의무가 있습니다. 밑에 표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과제에 예를 들어서 주간 연구기관이 기업이고 공동 연구기관이 대학이어서 두 군데서 이렇게 받으시는 정부 지원금이 115억이면요. 이 부분은 대학, 비영리기관인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 8억 원 제외하고 기업에서 받으시는 7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한 명만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 사업이 있어서 기업 사업이 만약에 3억 원을 정부 지원금을 받으신다 하면은 7억 원 더하기 3억 원에서 총 10억 원이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기간 네 번째에 대한 사항인데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공기업은 정부,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된 공기업입니다. 일단은 지자체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라던가 대전, 부산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은 제외하고요. 정부, 국가에서 설립한 공기업만 일단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공기업에서 채용한 인력도 청년 의무 채용으로 인정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청년 채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외가 되는데요. 다만 공기업에서도 채용한 인력을 청년 의무 채용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는 전체 기업 정출금에서 공기업 지원금을 포함해서 의무 채용 인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기업 A와 기업 B가 있는데 기업 A는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고요. 기업 B가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부 출연금 총액이 5억, 10억이면은 일단 기업 B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10억은 공기업은 청년 의무 채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 A, 민간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5억 기준으로 한 명만 채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셔서 공기업에서 채용한 청년 인력도 우리는 포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업 A의 정출금과 기업 B, 공기업에 해당하는 정출금 5억과 10억을 합친 15억 기준으로 청년 의무 채용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청년 의무 채용은 3명을 해야 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재직자도 의무 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과 기존 재직자가 퇴사 후에 재입사할 경우 의무 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제도는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만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인력 같은 경우 인정되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인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체 인력으로 인정되는 채용 기간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대체 인력 채용 기간은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규 인력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가 기준인데요. 시작점은 기준이 이제 6개월 이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1차년도인 경우에는 과제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사람, 2차년도 이후부터는 당해년도 연차 협약일 이전에 채용한 사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1차년도가 2022년 4월 달에 시작됐다고 하고요. 공고가 2022년 1월 달에 저희가 났다고 하면 A라는 인력이 7월 달까지 재직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 대체 인력은 7월 달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7월 달 이후 9월까지 채용한 인력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 전에 채용하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퇴사하셨으면 1차년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공고의 기준이니까 저희가 2022년 1월 달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2021년 7월 달 이후에 채용하신 분도 대체 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약간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2022년도 1월에 공고가 됐고 2022년 4월에 이 과제가 1차년도 시작했는데 2021년 7월 당시에 채용해서 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 재직자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기존 재직자 맞는데요. 이거는 제도상 그 6개월 이전까지는 신규 인력으로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인력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자의 대체자가 역시 퇴사해서 새로운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번 신규 채용한 A라는 분이 퇴사를 하셨고 그 대체자로 B라는 분을 대체해서 채용을 하셨는데 또 그분도 퇴사하셔서 이제 C라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추가되는 조건이 따로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 B, C에 총 3명의 재직기간 합이 12개월 이상이시면 1명 채용하신 걸로 인정이 되고요. 이 모든 세 분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증빙서류, 채용확인서, 건강보험 결과 수칙확인서는 세 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직업군인 출신 의무채용 인원도 군복무기간이 어떻게 개선되냐고 하시는데요. 직업군인 같은 경우 역시 군복무기간으로,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병특 같은 경우 군복무기간이 인정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병특 같은 경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 군복무기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청년 인력 채용 의무 및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인력의 인건 및 전액. 만약에
기존의 인력을 채용하셔서 한 10개월 동안 의무 채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체 인력이 없으셔서 12개월을 못 채우셨다 하더라도 2개월치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이 지급한 10개월치의 인건비 포함해서 이 지급된 모든 인건비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이전에 신규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규 인력과 대체 인력의 근무 기간의 합이 최소 고용 유지 기간 1년이죠. 1년을 충족시키면 한 명 의무 채용한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교육에 대한 말씀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사항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